총 길이 17.7km, 총 역수는 18개. 서울 시내에는 강동구와 송파구, 서울 동남권 지역만 지나고 노선의 절반가량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 지하철 8호선. 총 길이가 40km가 넘고 역수도 38개인 지하철 9호선보다 8호선은 10년 이상 먼저 지어졌습니다. 지하철 8호선의 비밀 그 첫 번째로 왜 짧은 8호선은 긴 9호선보다 먼저 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선 계획의 시작을 살펴보려면 1960년대 서울로 시간을 되돌려 보아야 합니다. 1960년대 서울은 경제개발과 이촌 향도 현상에 따라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150만 명 정도였던 서울시의 인구는 1965년에 이미 350만 명을 넘어섰고 1970년으로 가면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20년 만에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 곳곳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졌고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에서는 이런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김현옥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곳곳에 들어선 시민 아파트도 이런 무허가 건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서울시 안 국공유지에 시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땅이 부족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아예 서울시 밖에 대규모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해진 곳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지역이었고 이것이 광주대단지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바로 이 무렵인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연결해주던 전차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1968년이었고 이때부터 전차를 대신할 교통수단으로 지하철과 전철을 만드는 계획이 나옵니다. 이때 계획을 살펴보면 서대문에서 용두동까지 지하철을 건설하고 이 지하철과 연계, 서울시와 외곽을 연결하는 4개의 노선을 구상합니다. 이 4개 노선은 서울시 경계를 벗어나 경기도까지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시기 광주 대단지 사업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으므로 4호선이 용두동에서 왕십리, 천호동, 오금동을 지나 광주 대단지를 연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성남시 방향으로 가는데 오금동을 거쳐가는 모양새가 지금 와서 보면 한참 돌아간다고 볼 수 있지만 1960년대 후반 이 지역의 지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잠실은 신천강과 송파강으로 둘러싸인 섬이었고 한강을 건너는 다리는 광진교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동교, 광나루로 광진교를 지나 지금의 계룡역, 장지역을 지나는 길이 유일했고 따라서 이때 전철 역시 이 경로로 지날 계획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서울 지하철 계획은 대략적인 큰 구상이 불과했고 무엇보다 지하철 건설에 따른 막대한 재원 마련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민 아파트 건설과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의 구상 등을 추진한 김현옥 시장은 시민 아파트 중 하나였던 와우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붕괴되면서 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이어서 양택식 서울시장이 취임합니다. 이때부터 서울 지하철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70년에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본부를 세웠고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빌려오고 지하철 노선 역시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크게 보면 지금의 1호선과 함께 2호선에서부터 5호선까지를 계획하였고 이때 노선들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외곽 10개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노선망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광주 대단지는 1969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막상 가보니 주거시설이라는 것도 천막 정도 수준으로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상하수도 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생계수단 역시 부족했는데 당시 약속했던 공장 건설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곳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서울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광주 대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의 확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970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앞서 잠시 언급한 광진교를 거쳐가는 경로였고 그래서 서울로 향하는 데는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부 말만 믿고 서울 판자촌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열악한 거주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고 이로 인한 입주증 전매 행위 역시 성행했습니다.
1971년 6월에는 당초 약속했던 가격보다 몇 배에 달하는 토지대금 청구서가 날아들었고 생계 유지조차 힘든 와중에 막대한 토지대금 청구서를 받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1971년 8월 당시 서울시장이던 양택식 서울시장이 주민들과의 면담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에 서울시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결국 대규모 시위로 번집니다. 정부는 결국 주민들의 약속을 모두 수용하는데 일련의 사건을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경기도 광주군 성남 출장소를 시로 승격하니 바로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이후 경기도 성남시에서 강남 방향을 잇는 당시에는 대곡로, 지금의 헌능로가 개설되었고 잠실지구 개발에 따라 송파대로와 잠실대교가 만들어지는 등 성남시와 서울을 잇는 도로교통의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1970년 이후 본격화되었던 서울 지하철 계획 중 성남시로 향하는 지하철 노선은 5호선이었습니다. 연희동에서 출발하여 종로 구간을 1호선과 같이 지난 다음 신설동, 군자동, 천호동을 거쳐 성남시로 향하는 계획으로 1호선의 건설이 한창이던 무렵 5호선 건설은 1987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의 개통은 1974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서울 지하철을 추진한 양택식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이어서 구자춘 서울시장이 취임합니다. 이후 당시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부터 5호선 계획을 업고 새로운 2호선을 계획하여 건설하니 바로 이것이 지금의 순환선 2호선입니다. 2호선 계획이 바뀌면서 3호선에서부터 5호선 계획도 대폭 변경됩니다. 2호선이 완공될 무렵에도 서울과 성남을 잇는 노선은 5호선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때의 5호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978년 5호선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로 분리되어 있는데 한쪽은 김포공항에서 화곡동, 물레동을 잇는 노선, 한쪽은 명일동에서 천호, 잠실을 지나 성남시로 향하는 구상이었습니다. 서쪽 구간은 지금의 5호선과 그리고 동쪽 구간은 지금의 8호선과 유사하지만 지나는 경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암사동이 아닌 명일역 근처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잠실을 지나서는 송파대로가 아닌 탄천을 지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 성남시로 들어가는 구간 역시 지금의 8호선 경로와는 다르게 태평역을 경유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크게 보면 서울 시내와 성남시를 바로 잇는 노선이 아닌 2호선과 연계하는 지선 느낌으로 현재 8호선과 그 성격이 유사하게 변경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서울 지하철 건설은 필요성은 있었으나 재정 문제에 부딪혀 추가 노선의 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호선부터는 지하철 건설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영화를 추진하였는데 도심을 통과하는 3호선, 4호선과는 달리 지선 성격인 5호선 건설에 나서려는 사업자가 없었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도심 통과 노선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5호선의 건설은 잠시 미뤄두고 3호선, 4호선을 먼저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3호선, 4호선의 민자 유치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이 두 노선은 서울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서울 지하철 공사 주도로 지어집니다. 이후에도 서울 지하철 계획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호선이 순차적으로 개통하기 시작한 1981년에는 두 개로 분리된 형태의 5호선이 각각 5호선, 6호선으로 계획하였고 3호선과 4호선이 개통한 1985년에는 지하철 노선 계획이 추가되어 성남시와 천호동을 잇는 노선은 8호선으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1985년 당시 지하철 건설 부채는 1조 9천억 원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이자만 1,50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즉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섣불리 추진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8호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